자, 오늘 76번서부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회 마지막 시간이네요. 어느덧 이제 20회가 끝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자, 그러니까 갑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 거니까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병은 을의 전세권에 또 저당권을 취득했네요. 그러면은, 자, 소유자는 갑, 그리고 갑의 부동산에 을이 지금 전세권자로 들어와 있고, 이 을의 전세를 목적으로 해서 저당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지금 전세를 지금 담보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존속 기간이 만약에 만료가 돼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해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자가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고,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전세금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 그거를 이 저당권자가 들어가서 압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야 될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가 없으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기간이 다 만료가 됐으니까, 자, 지금 기간 만료됐죠?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끝났기 때문에 병이 전세권 자체에다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자, 3번은요. 갑은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받기 전까지 전세금 반환 거절할 수 있죠. 왜냐면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 하고 을이 등기 말소시키는 거 하고는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다는 거죠. 그러면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죠.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만약 을이 정에게 전세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 채권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지금 넘겨버렸다라는 건데, 자, 이자가 전세권자의 지위를 가져서 전세권자로서 지금 5번 지문에서 말하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려면은 전세권 등기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채권만 가지고는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없더라도 우선 변제권 행사는 할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76번 가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가등기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죠.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포락이 돼가지고요, 토지로서 효용 상실돼 버렸죠. 그럼 나중에 다시 성토되더라도 이 소멸됐던 게 다시금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2번 정답. 자, 이 3번에서 말하는 소유권과 유사한 무슨 뭐 관습법상의 물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소유권이면 소유권인 거지 그런 물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물권법정주의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부동산의 양수인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하겠다라는 건데 유보 못하죠. 만약에 목적물에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넘긴다라고 한다면은 물권이 이전되면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부종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보시켜서 행사 못합니다. 자, 5번입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고요, 제3자에게 전매 인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최초 소유자가 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이 미등기 매수인 을 상대로 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이 매수인이 하고 있는 점유는 여러분들 정당하게 점유하는 거죠. 을이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을이 추가적으로 매매를 또 해가지고 병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병도 지금 미등기 매수인이고, 그리고 미등기 매수인 병이 하고 있는 점유도 결국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갑은
미등기 매수인. 현재 요 5번 선다에서 말하는 이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역시 똑같이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7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 이전 서류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매도자, 을이 매수자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거죠.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고, 그리고 채권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채권자 위험부담 지분입니다. 자,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에서는 갑만 채무를 면하고 을은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이 돈 달라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있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가령 이제 뭐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멸실된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자, 3번은요. 갑이 채무 일체 이행 제공을 했는데 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령지체를 말하는 거죠. 수령지체가 됐을 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대가 위험은 을에게 이전된다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건물의 저당권 설정이 됐고요.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4번 선다 같은 경우는 우리 담보 책임에서 만나는 저당권 실행 담보 책임 말하는 겁니다. 자, 가령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매도한 그 부동산에는 이미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경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을이 취득한 소유권 상실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민법 제 뭡니까? 5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죠. 그렇다면 매수자 을 같은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때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 자, 5번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기로 했는데 둘 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지 않습니까? 그럼 가령 이제 증여하기로 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을이 건물을 공짜로 받기로 했는데 건물이 부셔져 버린 거니까 결국 손해가 생긴 건 을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을이 급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럼 79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문제인데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제가 이분들을 뭐라 그랬습니다? 식당 손님들이라 그랬습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이 유상 통행권과 관련해 가지고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 즉 보상 청구하는 거는 통행권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지요. 1번 바로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기존 통로가 있지만 이용에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용에 부적합하다면은 사실상 맹지기 때문에 통행권 인정이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분할이 나왔습니다.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됐을 때는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죠. 하지만 승계인한테까지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죠. 맞는 말, 명의 신탁자 통행권 인정 못 받습니다. 불법 점유자나 신탁자 통행권 인정 못 받습니다. 자, 통행권자는 점유 배제 권능은 없기 때문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면 인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자, 만약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은 통행지 소유자가 나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지문 잘 보시면은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번 정답 80번 문제 가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또? 또 왜 이래 또? 이런 바보 같은 놈? 자, 넘어가 보죠. 자, 80번 문제. 자, 을은 갑소유 주택을 보증금 2억에 임차했다. 자, 그러니까 을이 임차인입니다, 현재. 자, 대항 요건도 갖췄고요. 확정 일자까지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을이 갑의 주택을 양수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사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차권이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없어지겠죠. 혼동 소멸입니다. 자, 1번 선답 맞고요. 자, 2번입니다.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서 대지만 매수한 자, 주택을 경락받은 게 아니라 대지를 경락받았기 때문에 이자는 주택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죠. 자, 3번입니다. 존속기간 경과 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을이 지금 현재 대항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양수받은 병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병은 자동적으로 임대인이죠. 그리고 을도 대항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임대차 관계는 계속해서 존속되는 겁니다. 자, 4번은요. 을이 대항력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자 병이 존재하고 있고, 자, 그리고 2순위에 임차인 을이 있고, 자, 그리고 그 임차인 밑에 후순위 저당권자 누가 있습니다? 정이 있다는 거죠. 자, 후순위에 저당권자 정이 있다.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바로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목적물에 경매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경우 1순위 저당이 말소의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밑에 있던 임차권 저당권 다 소멸해버리겠죠. 그러면 결국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대항력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병의 저당권이 시작되기 전에 소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의 저당권이 이미 소멸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이 지워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1번이죠. 1번. 임차인이 1순위였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상태에서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면은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인해서 무에게 낙찰됐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무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없다. 틀렸습니다. 자,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회 기출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21회 기출문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